어린아이들한테 백신을 맞춰도 된다라고 FDA에서 발표를 했죠. 사용 승인을 한다고. 그래서 지금 5살 미만의 어린아이들한테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지만은 이렇게 어린아이들한테 백신 접종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연구 결과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보도이고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내놓은 내용에 폭로한 내용에 FDA가 아니라 파이자에서 직접 실험한 결과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편집위원회의 멤버인 엘리샤 핀리라는 분이 지금 이제 오피니언 글로 기사를 올려놓았는데요. 왜 유아 백신을 그렇게 서두르는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놓았는데 이 글에 보면은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에 FDA가 유아용 파이자, 모더나 백신을 허가한 뒤에 이것은 역사적인 이정표다라고 자랑했다는 거죠. 기념비적인 진전이다 이래가면서 미국은 이제 생후 6개월 된 어린이들을 위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됐다라고 바이든은 아주 자랑하고 무슨 대단한 성과를 이룬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그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필리는 그 기고문 맨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바이든의 위선은 참기 어렵다. FDA는 코로나 치료와 백신이 절실히 필요할 때 이를 가속화했다. 하지만 FDA가 백신들이 정말로 안전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썼더라면 아이들은 더 잘 살았을 것이다. 비록 이것이 미국이 세계 최초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말이다. 여기에서 세계 최초가 뭐가 중요하냐 이겁니다. 아이들의 건강 안전이 더 중요한 것이지 세계 최초로 아이들한테 백신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한간에 계속해서 떠돌고 있는 이야기가 코비드 리바운드, 그러니까 재발되는 거죠. 계속해서 코로나 걸렸는데 또 걸리고 나은 줄 알았는데 또 걸리고 심지어는 앤토니 파우치 박사도 지금 코로나가 재발된 상황 아닙니까? 그 다음에 롱 코비드는 뭐냐 하면은 코로나에 걸렸다가 낫기는 나았는데 계속 후유증을 앓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게 정말 나은 거냐 이거죠. 난 백신도 맞았고 부스터도 맞았고 코로나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팍슬로비드 약까지 다 먹었는데 그런데 나은 거는 같은데 왜 검사해 보면 음성으로 나오니까 나은 거 같은데 예전하고 영 컨디션이 달라졌다 이거죠. 예? 무기력하고 걸핏하면 피곤하고 좀 뭐 자꾸 뭐 콧물이 좀 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도 이제 롱 코비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낫긴 나는데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뀌기는 했는데 증상이 뭐 별거 아니긴 하지만은 계속 증상이 남아 있는. 이게 과연 지금 개발되어져 있는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이겨낼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이냐라는 의혹을 갖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요소들이 지금 사실로 다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급기야는 FDA에서는 파이자랑 모더나 같은 이 제약 회사들한테 지금 오미크론 변종의 변종 4번, 그러니까 BA4하고 BA5, 5번 변종, 4번 변종과 5번 변종의 스파이크 단백질 특성이 지금 새로 요번 올 가을부터 접종이 들어가게 될 부스터샷에 그것이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냐 하면 이미 지금 놓고 있는 백신들이 전부 다 초기에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초기의 바이러스 형태는 저항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오미크론 변종 1번 이후에 2번 변종만 되더라도 저항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새로운 변종들에 대해서 면역력이 너무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백신 가지고서는 지금 현재 주종을 이루고 있는 오미크론 4변종이나 5변종을 충분히 잡아내지 못한다, 견뎌내지 못한다라는 지적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옛날 변종에는 백신을 맞아서 면역력이 생겨 있더라도
새로운 변종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걸리고 나은 사람이 또 걸리는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게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는 차라리 그런 백신에 의해서 그러니까 강제로 항체를 몸에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내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내게 하는 자연 면역 시스템을 오히려 더 키우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로 결론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번에 나온 이야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6개월에서 4살 사이의 어린이 209명이 코로나로 사망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사망한 사람들 중에 생후 6개월에서 4살 사이의 아이들은 209명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전체 코로나 사망자, 미국 사망자의 0.02%밖에 안 됩니다. 0.02%.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코로나19로 입원한 유아는 겨울 독감으로 입원한 유아 수준의 절반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독감으로 입원한 아이들보다 코로나로 입원한 아이들이 절반밖에 안 된다라는 거고요. 지난 겨울 오미크론 파동 때 더 많은 어린이들이 입원했지만 입원율은 여전히 2019년, 2020년 독감 시즌과 대략 비슷했다. 모더나의 임상시험에 참가한 5,400명의 유아들 중 코로나로 입원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적어도 15명이 코로나가 아닌 다른 감염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 핀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이들한테, 연장자들은 취약계층이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아이들한 특히 이 영유아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다른 병에 비해서 심각한 병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적어도 모더나의 실험은 2세에서 5세 사이에서는 37%, 6개월에서 2세 사이에는 51%의 오미크론 감염에 대해 약간의 효과를 보였다. 파이자 측은 자사 백신이 80%가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이자에서 5세 미만의 아이들한테 백신 주사했을 때 80%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지금 사람들 착각시키는 잘못된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파이자는 수많은 임상시험 규약을 위반했다. 그것의 초기 프로토콜은 단지 2개의 용량만을 포함했지만 그것은 FDA 승인에 필요한 항체 수준을 생성하는데 실패했다. 2번만 맞아가지고는 충분한 항체가 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이자는 FDA가 관대하게 허용한 3번째 주사를 추가했다는 것이고요. 통상적으로 이 기관은 재판이 실패로 끝날 때 제약회사들이 항로를 수정하도록 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약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테스트하는 과정에 원래는 백신을 1차 접종, 2차 접종하면 항체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아이들한테 테스트한 거는 1차 접종, 2차 접종 했는데 항체가 충분히 생겨나지 않았다. 생기긴 생겼는데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FDA 기준을 충족시켜 줄 만큼. 그러니까 FDA에서 주사 한 번 더 놔봐 라고 허락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째 주사까지, 이게 뭡니까? 부스터샷인데 3번째 주사까지 놔서야 결국 FDA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수치만큼 항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과연 이렇게 엉터리로 실험을 해놓고서는 80%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맞는 이야기냐. 이게 파이자에서 이야기하는 80% 효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충족시켜 주려면 3번 주사를 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런 이야기죠. 그 후 파이자는 최소 21건의 사례를 추적하면서 효과의 기본 척도를 확립할 계획을 세웠다. 그에 비해서 모더나는 250건 이상의 사례를 추적했다. 그러나 파이자는 3번째 투여 후 단 10건의 사례가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월 29일 모더나가 긴급 사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한 바로 다음 날 데이터 수집을 중단했다. 파이자가 모더나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코너킥을 줄였다고 단정하지 않기 어렵다. 서로 이제 백신 사용 허가를 먼저 받으려고 경쟁을 하는데 파이자가 지금 편법을 썼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 파이자의 백신 효능을 어느 정도의 확신으로 측정할 수 있는 사례는 거의 문서화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자는 백신이 80% 효과적이라고 선언했다. 현대 과학자들은 분명 들끓고 있을 것이다. 파이자 대변인은 FDA가 영유아들의 효능보다 백신 면역원성 데이터에 더 관심이 있다면서 더 많은 사례가 발생한 후 효능 분석을 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 효능 분석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죠. 그러려면. 근데 허가 먼저 받아놓고 효능 분석은 더 많은 사람이 주사 맞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엘리샤 필리는 더 걱정스러운 것은 파이자 실험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유아들이 가짜 약을 받은 어린이들보다 코로나에 더 심하게 걸릴 가능성이 높았다. 파이자 박사는 대부분의 중증 환자들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임상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이것이 FDA가 백신을 승인하기 전에 더 큰 추적 조사를 요구했어야 하는 이유다. 아니 어떻게 백신을 맞은 아이가 백신을 안 맞은 아이보다 코로나에 걸렸는데 더 아프게 되느냐 이겁니다. 똑같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백신 맞은 아이가 백신 안 맞은 아이보다 더 아프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어른들하고는 얘기가 다릅니다.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백신 안 맞은 사람들에 비해서 코로나에 감염이 됐을 때 덜 아픕니다. 어른들은 그렇습니다. 그게 다 증명이 되어지는 상황이고요. 근데 아이들은 얘기가 좀 다르다. 특히 파이자 백신 같은 경우 얘기가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임상 실험을 하고 검사 데이터가 결과가 나온 이후에 승인을 내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지금 백신 부작용 이런 얘기하는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백신이 효과가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 필리는 과학자들은 또 한 우려되는 점 또 하나 있군요. 또 우려되는 점이 있는데 시험 기간 동안 여러 번 감염이 된 대부분의 아이들은 예방 접종을 받았다. 이것은 다른 질병에 대한 실험 백신이 때때로 감염에 대한 민감성을 증강시키기 때문에 더 많은 조사를 필요로 한다. 백신은 항체를 일부러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면역력을 자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앞서서 캘리포니아주의 소송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서 그 학생의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냐면 얘는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고 백신 맞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고 나왔으니까 지금 자연 면역이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자연 면역력이 있는 아이한테 백신 주사를 놓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면역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아이한테 건강을 해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염려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기사에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아버지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데 자연 면역 해가지고 자연 면역력이 있는 사람이 백신을 맞게 되면은 과도한 면역 반응력을 몸에서 불러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은 그래서 젊은이들이 백신을 맞으면 이렇게 좀 부작용 사례가 좀 더 많이 나왔었던 게 이제 그런 이유로 건강한 사람들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 면역력이 저하된 분들한테는 백신이 분명히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만은 하지만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라든가 특히 이렇게 영유아들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이 좀 있는 것이죠. 필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이전에 우한 변종에 감염된 3중 접종을 받은 성인들은 오미크론에 대한 면역 반응이 약해서 그들이 재감염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이건 저희가 예전에 보도해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이고요. 하버드 대학하고 예일 대학에서 실험을 해보았는데 이런 결과들이 나왔었죠. 면역학적 각인이라고 하는 그 이뮤놀로지컬 임프린팅이라고 하는 이 현상이 파이자 주사를 3번 맞은 아이들이 재감염될 가능성이 더 높았는지를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젊은이들한테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도 벌어질 수 있다. FDA가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있는 변종에 대한 백신을 유아들에게 접종하는 것은 오미크론과 그 하위 변종에 대한 그들의 면역 반응을 무디게 할 수 있다.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필리는 아주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거는 오미크론 변종 4번하고 5번, BA4, BA5 이것들이 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백신 만들어 놓은 거는 그 이전의 변종들을 가지고 바이러스를 그 이전 바이러스를 가지고 백신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를 아이들한테 주사를 놓는 것이 과연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서 이것이 오히려 면역 반응을 무디게 만들어 버리는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 주사를 맞은 아이들이 오히려 더 재발이 더 많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더 코로나에 감염이 됐을 때 더 아픈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내놓은 겁니다. 보통 제가 유튜브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이제 조심스럽게 안 하려고 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내놓았고, 이야기를 내놓았고, 오늘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파이자하고 모더나가 과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비판하고 감시하고 있는 그런 기사를 내놓은 걸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 저희가 지금 아셔야 되겠기에 일단은 전해드리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요거보다 조금 제가 다 말 못 드린 또 다른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긴 하지만은 저희 newsandpost.com 들어오셔서 기사 올려놓은 걸 좀 봐주시면 어쩌면 이제 조금 더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세계 최초로 우리가 영유아들한테 백신을 놓게 됐다 막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새로운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영유아들을 놔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미 옛날에 어른들한테 놔주던 거 그거 가지고 아이들한테 놔주겠다고 하면서 세계 최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위선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아주 위선적인 이 정치인, 좌파 정치인들 여러 명을 지금 오늘 뉴스에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국민들이 이런 위선적인 정치인들한테 지금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저들은 사기꾼들처럼 의도적으로 국민들을 속여서 자신들이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성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깨어서 저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끔 우리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